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랬어. 정말 지독하게 그런 적 있었지. 혹시 지금 너 핸드폰 화면에 인생을 저당 잡힌 기분 아니야? 메시지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아붓고 답장을 기다리면서 의미 없이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디지털 목줄에 묶인 개처럼 그 사람의 짧은 답장 하나에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 알아, 나도 알아. 그냥 그 사람의 하루에 내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속해 있다는 그 느낌. 그거 하나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지. 근데 말이야, 정신 차리고 보니 그게 전부 다 거대한 착각이었더라고. 나 혼자만 진심이었고 이 관계를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친 것도 나 혼자뿐이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영화처럼 모든 게 딱 끝났어.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문자도 전화도 카톡도 그냥 전부 끊겨버렸어. 마치 처음부터 내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아, 나라는 존재는 그 사람한테 딱 그 정도였던 거야.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왜? 라는 질문만 끝없이 반복했지. 밤마다 이불킥하면서 박살난 자존심을 부여잡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건가?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칼질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어.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그때의 그 통증,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던 그 지독한 아픔이 바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용광로였다는 거야.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너, 만약 너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말 잘 왔어. 여기야말로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왜냐고?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지독한 공허함,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 바보 같았던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 그 모든 게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너를 더 강한 남자로 만들어줄 성장통 그 자체거든. 진짜로. 처음엔 나도 정말 바보처럼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 사람에게 구차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었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좋은 추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제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다 못해 사라질 지경이야. 답장? 당연히 없었지. 오히려 얼마 안 가서 차단까지 당했어. 화면에 떠있는 송금하기 버튼만이 그 사람과 나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지. 아마 너도 그랬을지 몰라. 밤새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수십 번씩 새로 고침하고 초록색 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내 흔적을 남길까봐 좋아요를 눌렀다 지웠다 반복하고 그 모든 행동이 뭐였을까? 그건 바로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제발 나 좀 봐줘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거였어. 우리는 뭔가 망가지면 고치고 싶어 하고 오해가 생기면 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던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 상대방은 이미 이 관계를 망가진 것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에겐 이미 끝난 일이었던 거지.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그 끈은 사실 처음부터 나 혼자만 쥐고 있었던 썩은 동아줄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처참한 무반응, 그 차가운 침묵이 바로 나를 깨어나게 만든 첫 번째 망치질이었어. 그제서야 아주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이건 애초에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서야 보이더라.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아니, 적어도 건강한 사랑은 절대 아니었지. 이건 내가 내 가치의 소유권을 통째로 그 사람에게 넘겨버린 거였고 그건 정말 미친 짓이더라고. 한번 생각해봐. 내 모든 가치와 행복을 한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기분에 전부 맡겨버리는 거야. 마치 내 자존감이라는 주식을 그 사람이라는 증권시장에 단독으로 상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웃어주면 내 가치는 상한가를 치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차가워지면 내 세상은 그대로 폭락해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건강한 관계겠어? 네 감정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타인이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종속이었던 거야.
그 사람의 인정 없이는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 그 사람의 관심이 없으면 내 하루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상태. 나는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거지. 그녀가 나를 완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 없이는 내가 불완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족쇄였던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명료함이 찾아왔어. 문제는 그녀가 아니었어. 내 가치의 주도권을 너무나도 쉽게 넘겨버린 바로 내가 진짜 문제였던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더 이상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깎아먹는 삶은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말이야.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수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게 있어. 그건 흔해 빠진 연애 칼럼이나 친구들의 어설픈 조언이 아니었어. 바로 수천 년 전 로마의 황제와 장군들이 가장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단련했던 고대의 운영체제, 바로 스토아 철학, 한국식으로 말하면 금욕주의야. 야, 이름만 들으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 근데 진짜 단순하고 미친 듯이 강력해. 핵심은 이거야. 감정의 개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내 통제 밖에 있는 일에는 미련 두지 않으며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선택과 행동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지. 어때? 멋있지 않아? 예를 들어 그녀가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답장을 안 하는지, 지금 누구와 뭘 하고 있을지, 이런 건 전부 다 내 통제 바깥의 일이야.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감정 낭비를 하지 않는 거야. 대신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지?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거지. 내 몸, 내 정신, 내 하루 루틴. 이것들은 100%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잖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 실전 훈련이야. 그녀가 너를 차버렸을 때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진짜로 어떤 핑계도 대지 마. 그래도 친구로는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쳐박아. 그건 친구가 아니야. 그건 너 혼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길 자처하는 희망 고문의 연장선일 뿐이야. 너는 이미 그 장면을 네 머릿속 극장에서 수백 번은 돌려봤을 거야. 비 오는 날 그녀가 다시 돌아와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라고 말하는 상상. 아니면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엉망이 된 그녀가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는 장면. 미안하지만 정신 차려. 현실은 그런 각본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장 그 달콤한 판타지 영화의 전원부터 내려야 해. 이건 복수나 유치한 심리 게임이 아니야. 이건 자기 존중이라는 행위야.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공간에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온 우주에 선포하는 거라고. 차단하고 삭제하고 SNS 언팔로우하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도 전부 지워. 상처가 아물려면 공기가 통해야 해. 지금 네 마음은 그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 차서 숨도 못 쉬는 창고나 마찬가지야. 문을 열고 그 낡은 물건들을 전부 내다버려. 그래야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진짜 너다운 성장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공기처럼 늘 네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너의 세상에서 증발해버렸을 때 네가 느꼈던 그 혼란. 이제 그 역할을 네가 하게 되는 거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늘 곁에 있던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거든. 네 관심과 진심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공기나 물 같은 거였어. 그래서 고마운 줄도 몰랐던 거지. 근데 네가 갑자기 그 산소 공급을 딱 끊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야.
네 관심이 사실은 자존감을 채워주던 달콤한 마약이었다는 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약에 서서히 중독되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그 금단 증상을 보이는 상대가 한 달쯤 지나서 슬쩍 다시 연락해 올 때 이번엔 다를지도 모르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문을 다시 열어주거든. 하지만 명심해. 그 문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네가 아직도 자기 손아귀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교묘한 덫이야. 그 사람은 네가 진심으로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여전히 네 세상의 중심이고 너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 문을 다시 열면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 똑같은 혼란, 똑같은 상처, 그리고 결국엔 똑같은 후회뿐이야. 그렇다고 SNS에 난 너무 힘들다는 식의 감성 글 올리고 술 마시고 울면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밤새 하소연하고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 그건 네가 아직도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걸 광고하는 꼴밖에 안 돼. 그 사람은 더 이상 네 인생의 관객이 아니야.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잘 사는 모습을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조용히,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야. 연락하지 말고, 스토리도 보지 말고, 어떤 반응도 하지 마. 공기처럼 그냥 증발해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그 거대한 공백, 그 상처라는 구멍에 무엇을 채워 넣냐면 바로 너 자신을 채워 넣는 거야. 이제부터 너는 감정의 소비자가 아니라 가치의 생산자가 되는 거야. 운동해. 헬스장 가서 진짜 죽을 듯이 쇠질하고 네 몸을 조각해봐. 땀 흘릴 때마다 네 안에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덤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너를 무시했던 그녀의 말을 떠올려. 그리고 그 무게를 이겨내면서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야. 너는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그 파편으로 나를 더 단단하게 재건한다고. 책 읽고 네가 한 번도 몰랐던 분야를 공부해봐. 그녀의 마음을 분석하느라 낭비했던 그 에너지를 이제 위대한 사상가들의 뇌를 해킹하는 데 쓰는 거야.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 시작해봐. 그게 코딩이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상관없어. 너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인생의 판이 바뀌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이제 너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이지. 근데 여기서 진짜 시험이 와.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아니, 너 없이도 네 우주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다가올 거야. 이건 거의 물리학 법칙처럼 정해진 수순이야. 갑자기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다시 걸고 한밤중에 자니? 도 아니고 잘 지내? 라고 쿨한 척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몇 달 전 내 사진에 뜬금없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해.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이게 뭐지? 혹시 후회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지?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건 두 번째 기회가 아니야. 그건 네가 애써 만든 평온의 성벽에 아직 균열이 있는지 떠보는 유혹이라는 이름의 정찰병이야. 네가 아직도 자신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흔들리는지,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는 이기적인 테스트라고. 거기에 다시 발들이지 마. 그 문을 다시 열지 마. 그건 이미 너를 한번 배신했던 문이야. 대신 너만의 새로운 문을 만들어. 그 문은 아무나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아니야. 너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보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조심스럽게 노크할 수 있는 문이어야 해. 우리 남자들은 뭔가 끝맺음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종족이잖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대화 한 번만 하면, 그 이유만 제대로 들으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근데 그게 바로 클로저라는 이름의 덫이야. 그건 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니라 너를 과거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둬두려는 미련의 속삭임일 뿐이야. 진짜 가치 있는 남자는 그런 구차한 끝맺음을 구걸하지 않아. 그는 그냥 거리를 만들어.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더 단단하게 재련하지. 만약 그 사람이 잘 지내? 라고 문자를 보낸다면 대답할 필요 없어. 너의 침묵, 너의 부재가 바로 가장 완벽한 대답이니까. 그 침묵은 네가 없어서 내 세상이 멈춘 줄 알았지? 천만에. 너는 더 이상 내 우주의 변수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가 너의 성공을 멀리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SNS 화면 너머로 보게 될 때 그게 바로 진짜 끝맺음이야. 그건 단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지. 그녀는 네가 되어가고 있는 이 남자를 감당할 그릇이 못 됐던 거고 그래서 너를 놓친 거야. 네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녀가 부족했던 거지. 진짜로 그녀를 끊어낸 남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그는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자기 손으로 불태워버리거든.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남자야. 내 인생의 다음 챕터는 그녀의 사과나 설명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 다리를 불태우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거야. 한번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봐. 넌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라는 정류장에 멈춰 서 있었니? 이미 떠나버린 버스를 기다리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면서 너 자신의 성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멈춰 세웠어? 그 대답은 네가 너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너의 시간당 가치를 얼마로 매기는지에 달려있어. 너를 거절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너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을 주는 건 미래의 너에게서 성공할 기회, 행복해질 가능성을 뻔뻔하게 훔치는 행위나 다름없어. 잘 생각해봐. 그녀의 SNS를 염탐하고 마지막 카톡을 곱씹고 만약에라는 부질없는 상상을 하던 바로 그 시간에 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쯤 월 1,000만 원을 더 벌 수도 있었어. 헬스장에서 몸을 완전히 조각해서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감탄할 수도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연봉을 3배로 올릴 수도 있었지. 아니면 그냥 훌쩍 세계 여행을 떠나서 진짜 자유가 뭔지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그 모든 가능성을 너는 돌아오지 않을 한 사람을 위해 전부 다 내다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택해. 계속 그 텅 빈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릴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 박차고 일어나서 너만의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그 길의 끝에는 너만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있어. 그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아무나 노크할 수 없어. 오직 과거의 너를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문이야.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하기에 지금보다 더 완벽한 때는 없어. 절대 늦지 않았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 인생이 점점 과거의 박물관이 되어가는 거야. 전시된 추억 속에는 늘 그 사람이 있고 너는 그 추억을 지키는 큐레이터가 되어서 현실을 놓치고 있어. 그 사람과 나눴던 카톡 대화, 함께 찍었던 사진, 무심코 녹음했던 음성 파일, 전부 다 핸드폰 앨범 속 클라우드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걸 마치 성스러운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있잖아. 근데 정신 차리고 다시 봐. 그건 더 이상 달콤한 추억이 아니야. 그건 너를 붙잡고 있는 거절의 유물이야. 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에 채워놓은 디지털 족쇄라고. 당장 치워.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려. 디지털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네 영혼에 새겨진 흔적까지도 전부 다 끊어내. 상상 속에서 그 사람과의 재회를 계속해서 그릴 때마다 넌 너 자신의 진화를 스스로 멈추고 있는 거야. 그 아까운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써야 해. 그 사람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마다, 즉 자기 절제라는 단어를 떠올려. 그리고 네가 지금부터 만들어갈 미래를 떠올려봐. 너만이 쌓아 올릴 너의 제국, 너만의 유산, 그리고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그 사람이 섣불리 아는 척도 못할 만큼 완전히 달라져 버린 너 자신. 그게 너의 목표가 되어야 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완전한 진화야.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고. 가장 고통스럽지만 너를 가장 빠르게 강하게 만들어줄 단계야. 바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거지. 더 이상 징징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너에게 말했잖아. 관심 없다. 다른 사람 생겼어.
우린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그 차가운 말들에 네 심장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지. 마치 네가 정성껏 쌓아 올린 성이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쓸려 나간 것처럼. 나도 그랬어. 그 말에 배신감을 느끼고 밤새 이를 갈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 사람의 진심을 너에게 보여준 것뿐이야. 그리고 그 차가운 진실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우주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명확한 선물이었어. 이 길은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선명한 이정표였다고. 그 사람은 네가 앞으로 되어갈 그 위대한 남자를 담을 그릇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명백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속해서 죽어버린 인연이라는 유령을 쫓고 자기 탓, 타이밍 탓, 운명 탓을 하며 현실을 부정하지.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남자, 스토아 철학을 체화한 남자는 삶이 달라지길 구걸하지 않아. 그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지.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비 오는 날이라고 생각해봐. 하늘을 향해 왜 지금 비가 오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른다고 비가 멈추겠어? 아니지. 근데 그 순간 불평을 멈추고 우산을 펴거나 아니면 이 비를 맞으며 시원하게 달리기로 결심하거나 혹은 비를 피할 나만의 단단한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변화야. 현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엑스트라일 뿐이야. 더 이상은 내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줄 수 없는 인물이라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너는 감독의 의자를 되찾고 네 인생의 시나리오를 네 손으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내 영혼을 후벼 파던 그 지독한 고통 그냥 흘려보내지 마. 아프다고 술 마시고 잊으려고 하지도 마. 그건 신이 너에게 준 가장 강력한 원재료야. 그걸 꽉 짜내서 자기 통제력이라는 이름의 검으로 다시 벼려내야 해. 너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던 그 감정의 무게만큼 역설적으로 너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그 통증, 마치 누가 내 명치에 대고 핵주먹을 날린 것처럼 숨이 턱 막혔지. 근데 나는 그 날것의 에너지를 그대로 헬스장으로 들고 갔어. 무게를 들어 올릴 때마다 그 사람의 차가운 마지막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지. 너는 날 버렸지만 나는 여기서 나를 들어 올린다. 너는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이 쇳덩이로 나를 다시 세운다. 그 아픔이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내 목표를 향한 가장 순도 높은 연료로 바꿔버린 거야. 일도 마찬가지야. 핸드폰 화면을 쳐다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대신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내 매출 그래프를 추월하려고 애썼어. 어제의 나를 이기려고 발버둥 쳤다고.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흔히 말하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변했어. 근데 그거 다 틀린 말이야.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재가 만든 거대한 공백 속에서 비로소 네가 너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야. 거절은 끝이 아니었어. 진짜 너 자신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입구였던 거지. 처음엔 솔직히 그냥 연기였어. 괜찮은 척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있을 땐 가슴을 치며 무너져 내리다가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한 얼굴을 하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어느 순간 그 척이 진짜가 되더라. 나도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 다만 어느 날 문득 샤워를 하다가 느꼈어. 아, 나 진짜 괜찮구나.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지. 그녀는 아마 의아했을 거야. 한때는 그렇게 자기에게 매달리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은 듯 자기만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야. 내가 달라진 거야. 그 변화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고 통장 잔고가 늘어난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니었어. 내 삶의 운영체제 자체를 다시 정의한 거지. 고통이 나를 깨운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빚어놓은 거야.
예전에는 참 많이도 참았어. 거절당하면서도 혹시 내가 뭘 더 맞춰줘야 하나, 내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만 했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나는 이제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라본 그녀에게 더는 휘둘리지 않아. 분노나 슬픔을 넘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음. 이게 진짜 무관심이고 이게 분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야. 그녀는 차라리 내가 화내길 바랄 수도 있어. 그래야 자기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테니까. 근데 나는 화도 안 내. 슬퍼하지도 않아.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녀는 비로소 혼란스러워지고 나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그냥 괜찮은 남자로만 남아 있었을 거야.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 참아주고 너무 모든 걸 이해해줘서. 그래서 결국 항상 뒷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흔한 남자.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내 영토에 명확한 경계를 세웠고 그 경계는 이제 아무나 함부로 넘을 수 없어.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내 성 안으로 들일 수 없어. 이제 내 인생이 그렇게 쉽게 휘둘릴 만큼 가벼운 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 지독했던 고통에도 감사하게 됐어. 그때 그 상처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이 정해준 대로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채로 살아갔겠지. 근데 그 상처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어. 고통을 근육으로 바꾼 남자, 눈물을 집중력으로 바꾼 남자, 짓밟혔던 자존심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준으로 바꾼 남자. 이제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결과로 말하는 남자가 된 거야. 복수도 필요 없어. 그녀의 후회도 필요 없어. 왜냐고? 내 삶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증거니까.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냥 멀리서 시선 한번 던져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너무 많은 걸 잃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강해졌거든. 난 이제 그 누구에게도 내 감정의 주도권을 허락하지 않아. 내 평화와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내게만 있어. 그게 내가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싸워서 얻어낸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진짜 성장은 누가 나를 다시 알아봐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지금의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자랑스럽게, 조용하게, 하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넌 이미 대부분의 남자들과는 달라. 중간에 포기하고 아픔을 외면하고 다시 과거라는 유령을 쫓아가는 남자들이 아니라 넌 버텼고 들었으며 그 모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어. 그리고 이제 너는 알지? 거절은 끝이 아니라 너를 더 위대하게 만들 새로운 시작이자 내 인생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나처럼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어디에도 말 못하고 있어. 가슴 아픈 이별에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연락두절에 배신당하고 모든 걸 다 줬는데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현대사회는 남자에게 이런 감정의 혼란을 어떻게 다루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그 결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처럼 느끼며 부서져가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만.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어. 바로 너 같은 남자들을 위해. 내가 너의 그 지독한 자리에 있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제발 알려줬으면 했던 모든 것을 담아서. 그 이름은 바로 스토아 관계 설계도야. 이건 곧 출시될 거고 단순한 전자책이 아니야. 이건 너의 무기이자 지도이며 너의 인생을 바꿀 변화의 매뉴얼이지. 이 설계도 안에서 너는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는 법, 관계에서 압도적인 존중을 받는 법, 교묘한 심리 조작을 미리 간파하는 법, 그리고 세상이 너에게 굴복하라고 소리칠 때 어떻게 품위를 지키며 떠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거야. 이건 유치한 연애 게임이나
어장관리법 같은 게 아니야. 이건 실용적인 심리학 도구, 수천 년간 검증된 스토아 철학 전략,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남성성의 원칙을 통해 내 삶과 사랑, 그리고 내 인생의 리더십을 완전히 재건하는 청사진이야. 끝없는 심리전 같은 연애, 밤새 그녀의 말을 곱씹느라 잠 못 이루는 밤, 메시지 하나를 기다리며 하루를 망치는 그 모든 게 지긋지긋하다면 이 설계도는 바로 내 것이 될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부활이야. 네 힘을 되찾고 감정을 지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너 자신을 만들고 싶다면 댓글에 설계도라고 남겨. 지금 행동하는 남자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는 남자니까. 출시되면 가장 먼저 너에게 소식을 전해줄게. 변화는 네가 이제 그만이다라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돼. 이 메시지가 닿아야 할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줘. 그리고 아직 고통 속에 있는 더 많은 남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할게.